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요즘에 반도체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 댓글을 보면 SOXL, 즉 반도체 3배 레버리지에 관한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댓글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하는데 사실 연초 대비 이 SOXL이 거의 8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역시 우리나라에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알고 계시는 SOXX, 실제로는 작년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IC 반도체로 기초 지수가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만 거의 비슷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익률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필라델피아 반도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SOXL, IC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먼저 연초 대비 수익률 삼성전자 마이너스 25%, 꽤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 25%안 빠진 종목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걸요. 웬만한 종목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잘 나간다는 미국 빅테크 중에서도 삼성전자보다 더 빠진 종목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XX 마이너스 35%. 얘 같은 경우는 30종목을 모아놓은 반도체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ETF의 특성을 가진 종목들은 개별 종목보다 변동성이 작은 것이 상식입니다. 자, 그러나 개별 종목인 삼성전자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많이 빠졌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방어율이 좋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3배 레버리지인 SOXL. 야, 이걸 보시면 아마 정말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마이너스 80.7%. 아니, 세상에 연초 대비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것도 무슨 개잡주도 아니고 30개 반도체 종목을 모아놓은 세계적인 지수가 단지 3배 레버리지라는 이유만으로 고작 6개월 만에 마이너스 80%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번 하락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인데 문제는 하락장이 끝났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반토막 이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아주 뚜렷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연초 대비 수익률만 봐도 이 SOXL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변동성이 크고 무서운 종목인지를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SOXL에 관심이 많을까요?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자, 기간을 조금씩 길게 볼 텐데 이번엔 1년을 보겠습니다. SOXX 마이너스 18% 정도 되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26%, SOXL 마이너스 65%. 지금부터는 편의상 SOXL을 속쓰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속쓰리 여전히 수익률 꼴찌이긴 하지만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5년을 보겠습니다. SOXX 139%. 드디어 플러스 전환이 됐네요. 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는지 5년 수익률 차트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역시 좋은 종목은 길게 들고 갈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연초 대비 마이너스 80% 수익률이 나왔던 속설조차도 5년 수익률로 보니까 플러스 112% 수익 구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게 얼마나 많으면 마이너스 80% 폭락장을 얻어맞고도 수익이 날까요? 반면에 삼성전자,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삼성전자는 5년으로 보니까 16%. 변동성이 아주 작아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은 솔직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10년으로 볼까요? SOXL 3601%, SOXX 639%, 삼성전자 157%.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절대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장 짧은 기간인 연초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80%인데 10년으로 길게 보면 3601%입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성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 10년 동안에 크고 작은 하락장이 많았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3배 레버리지보다는 한 배수인 SOXX가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많은 폭락장을 다 얻어맞고도 속설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장단점을 확실히 아셨을 텐데 물론
과거 10년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까지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 전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반도체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일일비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식으로 모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익절 또는 손절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익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익절 아무리 해봐야 큰돈 벌기 힘들거든요. 어차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수량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수익률 300% 나와봤자 500만 원밖에 못 벌면 그걸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량을 무지막지하게 모르면 10%만 올라도 억 단위로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량을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1, 2년 동안 죽어라 모아봤자 수량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버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평범한 서민들은 수익 조금 났다고 잘라먹기 하고 조금만 마이너스 돼도 쫄아서 손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가에 일일비하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수량을 모아야 됩니다. 아마 최소 10년 동안은 부지런히 모아야 유의미한 수량이 나올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수량을 부지런하게 모아도 어떤 내 경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투자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에 투자하겠다. 망해도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나는 엄청난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화끈하게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께는 당연히 SOXL, 즉 속슬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해외 주식을 어려워하시고 난 복잡한 거 싫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도 있다고 하는데 세금도 아깝다. 나는 세금에서 자유롭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의외로 이런 마인드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단순 수익률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고 접근성 좋은 게 좋다는 거죠. 또 아까도 보셨겠지만 수익률이 솔직히 좀 많이 구리긴 하지만 변동성은 가장 작습니다. 변동성이 작다는 것은 주가에 일일비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의외로 애국심에 호소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과 애국심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존중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농산물도 우리 땅에서 나는 게 나한테 잘 맞듯이 나는 주식도 국내 종목이 나한테 잘 맞는다. 이왕이면 애국도 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애국심에도 딱히 관심 없고 삼성전자 아무리 생각해도 수익률 너무 구린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저평가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SOXL에 투자하자니 연초 대비 수익률만 거의 마이너스 80%인데 내가 과연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까? 앞으로도 폭락장 분명히 많이 올 텐데 그때마다 툭 하면 반토막 이상 나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찍히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기대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리스크가 너무 큰 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딱 중간 포지션에 있는 SOXX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사실 SOXX는 수익률도 그렇게 구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보다 안정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는 진짜 장국정하기 싫고 반도체 섹터가 우상향할 거라는 그 방향성에만 베팅하겠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지만 또 기어갈 때는 너무 지겹게 기어가니까 나는 도저히 지루해서 못 참겠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속슬, 삼성전자, SOXX 이런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고 어떤 종목이 가장 구린 걸까요? 이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는 속슬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으로 보일 겁니다. 내 눈에는 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마음 가는 대로 다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속슬도 투자하고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또
상승장에서는 속설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OXX가 받쳐주니까 이 속설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종목이 제일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사실 우열이라는 것은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서로 성격이 다를 뿐이죠.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우열을 가리거나 뭐 남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보다는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것이고요. 이제 최종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